안녕하세요. 멋진 글씨입니다. 오늘은 좋은 학습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BTS의 노래 온 가사와 함께 우리말 표현 기법 역설을 한번 확인해보고 또 이어서 반어와 역설을 구별하는 것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온 가사의 흐름을 간략히 살피면서 여기 쓰인 역설의 3단 콤보를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노래의 출발은 잠에서 눈을 뜨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느낍니다. 흔들리는 게 나인지 그림자인지 뭐 이런 건 우리가 전문 용어로 자아분열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아분열 하면은 떠오르는 시가 윤동주 시인의 또 다른 고향. 거기서 보면은 눈물 짓는 게 나인지 백골인지 아름다운 혼인지 막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사실은 그게 다 자기 자신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느끼는 게 두려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실 인식입니다. 자, 이 현실 인식 파트는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대표되고, 그리고 이 두려움 역시 극복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자, 이 이후부터는 이제 화자가 극복을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무엇을 극복하려 하면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떤 생각의 실마리가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의 생각의 출발은 이겁니다. 미치지 않으려면 미쳐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얼핏 봐도 말이 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미치다가 두 번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음은 같지만 뜻은 다르죠. 자, 편의상 1, 2로 했을 경우 이런 1, 2 같은 경우를 동음 이의을 하죠. 자, 첫 번째 미치다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정신에 이상이 생긴 그런 경우를 말하고, 두 번째는 어디에 몰두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보는 순간 뭐지? 말이 안 돼? 자, 이게 바로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역설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첫 번째 나온 역설로서 A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2번 미치다가 중요한 개념이죠. 뭐뭐에 몰두하다 이런 뜻인데, 역설은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일단 내가 원하는 게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의 그런 두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고 미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걸 극복하는 것은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과 함께 날아 내가 내 몸을 던져서 그걸 이겨내는 거죠. 즉 내 일에 미쳐서 이루어낸다. 이런 발상입니다. 자, 그리하여 나를 다 던져서 아름다운 감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것도 제 발로 들어온 감옥입니다. 자, 여기 아름다운 감옥의 표현에 또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위에 발상은 미치지 않으려면 미쳐야 된다는 이런 발상에서 시작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극복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나를 던지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아름다운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을 한번 보면은 이 아름다운이 감옥을 꾸미는 꼴로 되어 있죠. 근데 어색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감옥이 아름다울 리가. 자, 이렇게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 사이에서 모순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모순형용이라 하죠. 그래서 이 구절은 모순형용을 통한 역설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B로 일단 설정을 해놓고 감옥이야 구속 이런 의미죠. 근데 역설이기에 이 또 참뜻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벗어나기 힘들지만은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다운 감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발로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옥에서는 자, 고통 가져와 이래 나오죠. 또 고통이 올라타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도전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 화자한테 고통은 피와 살이 되고, 그리고 내 산수와 빛, 그리고 내가 나에게 하는 것들의 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믿음, 확신 이런 걸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에 가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바라게 되는 거죠. 즉, 나의 고통이 있는 곳에 내가 숨쉬게 하소서. 자, 세 번째로 이제는 더 이상 뭐 두려움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극복을 한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뭐 고통스러운 곳에서 숨쉬고 싶지 않잖아요. 이게 조금 모순된 표현이기 때문에 드디어 세 번째 역설적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설 C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역시 이제 역설 표현이니까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자, 여기서 이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죠. 본인이 원하는 창작의 고통, 그리고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과정 속의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속에서 당당히 숨쉬고 나아가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가사를 통해서 역설적 표현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역설과 반어를 한번 확실히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표현이 역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는 그 글 속의 상황을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뭔가 말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은 일단 역설로 파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참뜻이 항상 숨어있댔죠. 그 글 속의 상황이나 뭐 문맥 이런 걸 고려해서 참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일 많이 알려진 표현으로 뭐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런 시가 있죠. 그 속에 보면은 뭐 찬란한 슬픔 이 구절이 역설적 표현으로 진짜 많이 거론됩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일단 겉으로 봤을 때 절대 슬픔은 찬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역설적 표현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참뜻은 다 문맥을 통해서 또 달리 파악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반어 같은 경우는 일단 반어는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겉으로 드러난 뭐 표현 보면 말은 됩니다. 분명히. 그렇지만은 뭐 전달 의도 그리고 속마음과는 반대로 표현한 이게 바로 반어가 되겠습니다. 자, 역설은 주로 문학적 표현에 쓰이지만은 반어 같은 경우는 일상 표현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그래 니 잘났다 이런 표현이 있다 하면은 뭐 겉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하는 의도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뭐 비꼬려는 의도로 했다 이렇다면은 분명히 니 잘났다는 건 칭찬이잖아요. 그래서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한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어죠. 네, 지금까지 설명이 좀 딱딱했지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